보험금 받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건 제가 받는 겁니다. 그 말은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사람들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식당 안에는 동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말은 굳이 낮출 필요도 없다는 듯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모였지만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서류도 없는 사람이 무슨 권리로. 말은 이어졌고 웃음 섞인 소리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그녀의 가방 안에는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험금 이야기는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장남은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든 채 집으로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식탁 앞에 섰어요. 서류 봉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보험 안내서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엔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왔어요. 두 서류를 나란히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때요. 장남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고 전화 앱을 눌렀습니다. 보험사 번호를 찾아서 눌렀어요.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몇 초 뒤에 상담원이 받았어요. 장남은 짧게 몇 마디를 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끊고 나서 그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같은 번호를 눌렀어요. 두 번째 전화였습니다. 이번 통화는 조금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장남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있던 달력을 가까이 당겼어요. 펜을 들어서 오늘 날짜 칸에 작은 표시를 했습니다. 동그라미였습니다. 그 다음이었어요. 장남은 통화를 끝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통화 기록 화면을 열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같은 번호가 두 번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잠갔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안내서와 증명서를 차례로 접어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손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거실 한쪽에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서랍을 열고 봉투를 안쪽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거실벽 한쪽엔 검은 넥타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옷걸이에 그대로 걸린 채였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엔 메모지 한 장이 남아 있었어요. 펜 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메모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손대지 않았어요. 집안은 그 상태로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남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전화 앱을 눌렀어요. 어제와 같은 보험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연결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장남은 휴대폰을 귀에 댔어요. 잠시 뒤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장남은 말을 시작했어요. 식탁 위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남은 통화를 이어가며 펜을 집어들었어요. 종이 위에 단어 몇 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말들이었어요. 줄을 그어가며 적었습니다.
통화는 몇 분간 이어졌습니다. 장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 다음이었어요. 통화를 끝냈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장남은 방금 적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번 훑어봤어요. 종이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다시 한번 접었어요. 그리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금세 작은 조각이 됐어요. 장남은 조각들을 손에 쥔 채 일어났어요. 거실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각들을 안에 떨어뜨렸어요. 그때요. 며느리는 부엌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남이 무언가를 버리는 걸 보았어요. 장남이 자리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쓰레기통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안쪽을 내려다봤습니다. 찢긴 종이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달력을 펼쳤습니다. 어제 표시한 날짜 역한을 봤어요. 펜을 들어 짧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동그라미 옆에 남은 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장남은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어제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안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안내서가 먼저 나왔고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 장의 서류가 더 이어졌어요. 장남은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서 손을 멈췄어요. 한 장을 빼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 페이지는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본 뒤 서류를 다시 모았습니다. 파일을 덮었어요. 장남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었어요. 병원 봉투를 찾는 듯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쪽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서랍 안에는 도장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옆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장남은 손을 뻗지 않았고 서랍을 그대로 닫았습니다. 며칠 뒤였죠. 장남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장남은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열었습니다. 서류 목록이었습니다. 필요한 항목들이 줄을 맞춰 나열돼 있었어요. 장남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위로 올렸어요. 항목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끝까지 올린 뒤 다시 아래로 내렸어요. 그 다음이었어요. 장남은 화면을 잠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프린터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켜고 문자 화면을 띄웠어요. 프린터와 연결했습니다.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에서 소리가 났어요. 종이 한 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남은 출력물을 집어들고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출력물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력물을 바라봤어요. 상단에 적힌 항목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손가락을 들어 첫 번째 줄을 짚었습니다. 천천히 오른쪽으로 따라갔어요. 두 번째 줄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요. 장남은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식탁으로 가져와 안에 든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출력물 왼쪽, 실제 서류는 오른쪽에 놓였습니다. 장남은 첫 번째 항목을 봤습니다. 해당 서류를 오른쪽에서 찾았습니다. 두 번째도 확인했습니다. 서류는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요, 네 번째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체크는 되지 않았어요. 해당하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장남은 오른쪽 서류 더미를 다시 훑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 다음이었어요. 보험 안내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고 두 번째 페이지도 넘겼습니다.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수령자 관련 안내 페이지였습니다. 장남은 그 페이지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몇 초간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페이지 한쪽을 접었습니다. 작은 삼각형 모양이 생겼습니다. 안내서를 덮었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며느리는 접힌 모서리를 보았습니다.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서류를 다시 모았습니다. 한 장씩 차곡차곡 쌓았어요. 출력물도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안내서는 따로 두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접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이번 주 날짜가 보였어요. 표시된 칸 옆에 선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지 않았고 달력을 덮었습니다. 식탁은 그 상태로 조용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장남은 병원에 가기로 하고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고 외투를 걸쳤어요. 휴대폰을 꺼내 택시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고 호출 버튼 위에서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곧 버튼을 눌렀습니다. 택시가 배정됐고 장남은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는 곧 도착했고 그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병원 이름을 말하자 차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잠시 뒤 병원 앞에 도착했고 장남은 내렸어요. 입구 앞에서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꺼내 손에 쥐고 그 상태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복도는 넓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원무과 쪽으로 걸어갔어요. 입구 앞에 번호표 기계가 있었고 버튼을 누르자 번호표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대기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전광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이었어요. 장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든 채 창구 앞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따라 계속 걸어가 게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류 발급 안내라는 제목이 보였고 장남은 안내문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입구 바깥이었어요. 며느리가 그곳에 서 있었고 장남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장남의 손을 보았습니다. 서류 봉투만 들려 있었고 병원 봉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은 병원을 등지고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남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곧장 식탁으로 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병원 봉투는 없었습니다.
장남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 앱을 열었어요. 보험사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고 대기 멘트가 몇 번 반복됐어요. 잠시 뒤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장남은 출력물을 펼쳐 서류 항목을 차례로 내려다봤어요. 말은 길지 않았고 몇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장남은 출력물을 내려다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통화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 놓았고 화면은 아래를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쪽에 서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걸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식탁으로 걸어와 달력을 펼쳤습니다. 표시된 날짜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표시는 더 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찢긴 종이 조각들이 보였어요. 그녀는 몇 개를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조각들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 문 손잡이를 잡았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앞에 도착해 입구로 들어갔어요. 원무과 쪽으로 곧장 걸었고 잠시 뒤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원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며 신분증을 함께 내밀었어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키보드를 몇 번 눌렀습니다. 잠시 뒤였죠. 프린터 쪽에서 소리가 났고 종이가 여러 장 나왔어요. 직원은 그것을 집어들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받아들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보았던 서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에서 방금 받은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새 봉투였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위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보험 안내서를 꺼냈어요. 접혀 있던 모서리가 보였고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류들을 한 봉투에 넣고 입구를 접었습니다. 테이프를 붙였고 한 번 더 붙였습니다. 봉투는 단단히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그 봉투를 가방에 넣고 외투를 걸쳤어요. 현관으로 향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험사 지점 앞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구 앞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에서 테이프로 단단히 붙은 봉투를 꺼내 차례가 되자 창구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유리 위에 올려놓자 직원은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투명 파일과 기록 사본, 그리고 보험 안내서였습니다. 접혀 있던 페이지가 펼쳐졌어요. 직원은 그 페이지에서 잠시 손을 멈췄고 모니터를 한번 본 뒤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누른 다음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의 말은 짧았습니다. 수령자는 이미 등록돼 있습니다. 직원은 서류 한 줄을 가리켰어요. 며느리는 그 줄을 보았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직원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고 서류를 다시 모아 유리 너머로 밀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유리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봉투였습니다. 장남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아무것도 펼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보지 않았고 열지도 않았어요. 잠시 뒤 부엌 쪽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봉투만 보였습니다. 집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장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요. 장남은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은 켜지지 않았어요. 봉투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 불이 꺼졌고 거실 불빛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 봉투의 모서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모서리는 접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집안은 그 상태로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봉투 앞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집안에는 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말이 많던 쪽은 끝내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 말 없던 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극적 반전은 말하지 못한 순간을 기록합니다.